네, 안녕하세요.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토니볼 느바 시작하겠습니다. 어 토니볼 느바를 시즌 개막 후 바로 안 한 거는요. 데이터를 좀 모으는 과정이 좀 필요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시면은 지금 뭐 많게는 6, 7 경기, 7 경기까지 치른 팀이 있는데, 사실 토니볼이 원정 5 경기, 뭐 이 홈 5 경기 이렇게 데이터를 쪼개서 분석을 하기 때문에 좀 10 경기 정도는 채우고 가는 게 안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방구석 테스트도 좀 해 봤고, 한 좀 기다리기도 저희도 좀 지쳐 갖고 토니볼 11월 1 일부터는 느바를 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선은 시즌 초반이긴 한데 순위표 한 번 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대시보드 보면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부분은 차차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네, 지금 동부 컨퍼런스는 뉴욕이 1 등이고요. 그리고 워싱턴이 오늘도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리고 시카고, 마이애미, 샬럿, 상당히 좀 새로운 팀들이 좀 약진을 많이 했고, 최근에 전통의 강호라고 불렸던 뭐 필라델피아, 그리고 미러키, 브루클린, 보스턴, 네, 요런 팀들은 상당히 또 하위에 좀 밀려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서부 컨퍼런스 넘어가 보면은요. 서부 컨퍼런스는 그래도 조금은 좀 변화가 좀 덜합니다. 뭐 골스, 유타 뭐 이런 팀 상위에 있고, 조금 의외인 거는 이제 레이커스가 이렇게 쭉 밀린 거, 그리고 어 저기 음 저기 미네소타 쪽이 이게 오늘 경기가 아마 다 반영이 안 됐나 보네요. 미네소타가 오늘도 패를 해서 덴버한테 잡혀 갖고 이게 2 패가 됐는데, 네, 요 부분 미네소타가 그래도 좀 상위에 있고, 그리고 피닉스라든지 클리퍼스, 네, 요런 팀이 좀 쭉 떨어져 있는 거, 요런 부분들이 쪼끔은 좀 뭐 이채롭다라고 해야 되나요? 좀 생소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10월 그 개막전은 제가 이벤트로 물부 뒤쪽에다가 이렇게 한번 뭐 히든 트랙처럼, 히든 영상, 쿠키 영상처럼 이렇게 한번 달아본 적이 있었는데, 그거는 그냥 이벤트였었고요. 제가 이제 대시보드를 공개하면서 방구석에서 좀 숫자를 맞추기 시작한 경기가 요 28일 브루클린 대 마이애미 경기부터였습니다. 그래갖고 그때부터 저도 좀 궁금한 경기, 그리고 좀 박빙이 될 것 같은 경기들만 제가 이렇게 좀 뽑아서 진행을 해봤었어요. 보시면은 뭐 보스턴, 워싱턴, 뭐 포틀, 맨피, 워싱턴, 애틀란타, 시카고, 뉴욕, 네, 이런 경기들을 쭉 뽑아갖고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데이터가 아직 다 들어온 상태가 아닌데도 뭐 그래도 저는 뭐 요 정도면은 좀 만족을 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 경기도 이렇게 4경기만 쪼르륵 선별을 했는데, 네, 오늘 경기에서는 조금 좀 미끄러진 여지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경기 간단하게 리뷰를 하고 넘어가면은요. 보스턴 대 워싱턴 경기는 2차 연장까지 갔다가 이제 워싱턴이 승리를 했습니다. 근데 토니볼에서는 이거를 요 숫자 마진을 보면은 워싱턴의 마인을 물어도 됐었었는데, 네, 저는 우선은 요거는 아직 테스트이기도 하고 마지막 방구석 테스트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우선은 요 경기는 네, 워싱턴 사이드까지만 봤어요. 그리고 해럴이 GTD였던 게 좀 타격이 있었는데, 좀 고민의 여지가 있었는데 해럴 나왔고요. 2차 연장까지 가서 네, 워싱턴이 보스턴을 잡아냈습니다. 자, 그리고 필라델피아 애틀란타, 이거는 엔비드가 GTD였는데 엔비드 뺀 걸로 계산을 한 겁니다. 엔비드 뺀 걸로 계산을 한 건데, 저는 이 경기는 엔비드가 나오든 안 나오든 필라델피아가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애틀란타한테 이번에 필라델피아가 졌다면은 이거는 거의 닥 리버스 감독 경질설, 경질각 뭐 이런 게 나올 것 같아서, 요거는 요렇게 어 필라델피아 사이드를 봤고, 네, 시카고 유타, 네, 요 경기가 사실은 유타가 네, 홈에서도 잘하고 원정에서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시카고가 요새 홈 극강이 돼 버렸고요. 근데 저는 우선 요 경기를 통해서 확실히 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시카고가 아마 6경기, 올 시즌 6경기 갔다가만 분석을 했는데, 그리고 지난 시즌 경기가 4경기 정도 들어와 있었었죠. 근데 완전히 다른 팀이 됐구나. 시카고는 네, 이제 좀 생각을 다시 우리가 고쳐 먹어야겠다. 광우병이라고 놀릴 팀이 아닌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잭라빈이 네, 손가락 인대가 파열됐는데 그게 뭐 던지는 손이 아니라서 상관없다. 뭐 이러면서 계속 뛰겠다라고 해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잭라빈 오늘도 뭐 활약 대단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오늘은 뭐 드로잔이 더 좋았죠. 네, 근데 잠시만요. 네,
제가 잠깐 끊었었던 거는 아예 그냥 기록지를 잠깐 좀 보려고 했었습니다. 네, 드로잔이 32점 넣고 그리고 잭라빈이 26점 넣었습니다. 그래서 손가락 영향 물론 뭐 득실맞이는 잭라빈이 좀 떨어지고 드로잔이 확실히 좀 잘해줬는데 잭라빈 그래도 손가락 다친 거는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다. 크게 경기력에 영향을 안 주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저에게 또 가르침을 준 팀이 멤피스 마이애미였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어저께 그 한 구독자 선생님께서 저한테 이메일을 주셨었거든요. 요 경기 몇 경기 오늘 있을 경기들 어떻게 보냐라고 해서 저는 이 경기 관련돼서 제가 답변 드렸었던 게 저의 개인적 선택은 마이애미다. 그런데 이 숫자가 멤피스로 나와서 토니볼 선별은 멤피스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역시 마이애미가 이겼고 마이애미가 사실 백투백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질식 수비 뭐 이런 부분들이 엄청났던 것 같습니다. 뭐 그리고 버틀러라든지 뭐 히로 그리고 작년에 히로가 소포모어 때문에 죽 썼잖아요. 뭐 작년에 사실은 뭐 인스타하고 여기저기 놀러 다니고 셀럽들이랑 그래갖고 좀 많이 좀 안 좋았었던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히로가 완전 다른 선수가 됐습니다. 거의 올랜도 버블에서 뛰었었을 때 그 히로의 그 히로보다 한 클래스 위로 돌아왔어요. 히로가. 그래갖고 이 부분 어 토니볼에서는 멤피스를 갔지만 마이애미가 완전히 압승을 했고 그리고 이제 마이애미도 시카고랑 같은 그 경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6, 7경기밖에 올해 데이터는 없고 전년도 데이터가 좀 섞였지만 이 부분 완전히 새로운 팀이 됐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럼 이제 내일은 11월 1일 이렇게 총 레이커스 경기까지 5경기인데요. 레이커스 휴스턴은 안 보고 요 4경기만 볼 겁니다. 네. 제가 이제 매일매일 웬만하면 영상을 느바는 다 올릴 예정인데 뭐 사정이 생기면은 패스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영상에서는 딱 4경기씩만 다룰 예정이고 제가 이 대시보드 상에서는 전체 경기 웬만한 거는 다 분석을 해 놓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뭐 대시보드 URL 공유되신 분들은 그냥 편하게 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영상을 하나 따로 올린 게 있습니다. 뭐 데이터 보는 법이라고 이렇게 됐었었는데 여기서도 잠깐 말씀드리면은 요 대시보드 두 번째 탭은 이 백투백 일정들이 올해 이번 시즌 백투백 일정들이 쫙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시카고 같은 케이스 요게 근데 빨간색이 이 조심해야 되는 좀 백투백 일정입니다. 백투백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때 좀 과부하가 걸릴 수 있는 팀들은 이렇게 좀 빨간색으로 리마크를 해놨고요. 여기에 각 팀의 백투백 승률들을 좀 적어봤습니다. 그런데 내일 백투백을 치르는 팀이 제가 알기로는 유타랑 미러키 이 팀들이 백투백인데 자, 미러키는 백투백을 처음 치르는 것 같고요. 그리고 유타도 백투백을 처음 치릅니다. 네. 그리고 요 세 번째는 선수 팀별로 지금 1, 2, 3 옵션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업데이트는 할 예정인데 요 1, 2, 3 옵션을 팀별로 이렇게 좀 기재를 했습니다. 뭐 제가 보면은 우리가 생각했었을 때의 그런 당연한 선수들 예를 들어서 보스턴 같은 케이스는 뭐 제일런 브라운이라든지 스마트라든지 테이텀이 1옵션일 것 같은데 지금 1옵션은 알 호포드고요. 그리고 이제 샬럿 같은 케이스도 라멜로 볼이 1옵션이 아니에요. 지금 브리지스가 1옵션입니다. 그리고 1옵션은 24분 이상, 평균 24분 이상 뛴 선수들의 퍼 기준으로만 뽑았습니다. 그리고 레이커스는 앤서니 데이비스가 1옵션, 그리고 카멜로 앤서니가 3옵션 이런 식으로 구성됩니다. 그래서 요 대시보드는요. 이렇게 세 개의 시트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뭐 살펴보실 분들은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경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댈러스 대 세크라멘토의 경기입니다. 라인업을 먼저 살펴보면은요. 세크라는 다 나옵니다. 세크라는 지금 아마 홈즈 반즈, 힐드가 아마 이렇게 1, 2, 3 옵션일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뭐 3가드 돌리는 거 되게 재밌는 팀이죠. 그리고 댈러스는 최근에 초반에 좀 분위기가 안 좋은데 포르징기스가 좀 반반 GTD인데 포르징기스는 지금 3옵션 안에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굳이 요거는 빼진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댈러스 대 세크라멘토 최근 경기들을 좀 보면은 댈러스는 최근 경기 득실 마진이 이거 최근 홈 경기입니다. 근데 홈 경기인데 보시면은 댈러스의 최근 홈 경기는 조금은 좀 안타깝네요. 네.
이게 이 22 시즌, 21, 22 시즌에 데이터가 하나밖에 안 들어갔어요. 댈러스는. 여기서 처음부터 또 첫 방부터 조금은 좀 함정이 있는 것 같고, 여기 세크라멘토 같은 케이스는 원정 경기가 이번 시즌 2경기 들어갔습니다. 네. 그래서 둘 다 승리한다라고 나오는데요. 댈러스는 플러스 9점, 그리고 세크라 플러스 2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쭉 보다 보면은 EFF는 134 대 126 이렇게 나오고, 야투율이라든지 전반적으로 골 득실 이런 부분은 댈러스가 좋습니다. 근데 이 경기력은 둘 다 승리할 수 있는 경기력이다. 네, 이렇게 잡아주고요. 그리고 재밌는 게 뭐 어차피 맞대결은 이번 시즌 맞대결은 나오는 팀이 벌써부터는 별로 없을 겁니다. 데이터가 나오는 팀은요. 그런데 전통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세크라가 댈러스랑 싸웠었을 때는 나쁘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세크라 쪽이 플러스 득실 마진을 갖고 가고요. 그리고 EFF도 121 대 128 자유투라든지 이렇게 새삼스럽게가 엄청 터졌네요. 야투율도 괜찮았고. 자, 이래서 요거는 세크라가 맞대결에서는 승리한다. 네, 이렇게 잡게 됐고요. 그리고 지금은 아마 그냥 여기를 조금 더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 댈러스가 경기를 많이 안 치렀네요. 댈러스가. 잠시만요. 예, 죄송합니다. 제가 보니까 지금 댈러스랑 세크라 경기가 2경기씩 빠져 있었어요. 최근 경기가. 그래서 요거 빠르게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네, 잠깐 혼선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요 처음부터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최근 경기들은 뭐 둘 다 승리 사이드가 나오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맞대결은 세크라 쪽이 좋습니다. 세크라가 요거는 올해 첫 맞대결이기 때문에 최근 2, 3일 데이터 안 들어온 거 영향을 안 미쳤고요. 자, 그리고 이제 홈 원정 구분되지 않은 경기력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최근 5경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세크라도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댈러스가 되게 못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꾸역꾸역 최근 5경기 중에 3승을 거뒀네요. 그리고 세크라가 나름 강팀들한테 많이 전 성적이 괜찮았어요. 네, 물론 유타나 골스한테는 지긴 했지만 포틀이라든지 피닉스를 또 잡아냈고요. 그래서 여기 최근 5경기를 보면은 EFF는 세크라가 훨씬 좋은데요. 두 팀 다 승리할 수 있는 경기력은 아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수치는 세크라가 더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경기 TBS 값을 한번 오픈을 이렇게 해보면은요. 댈러스는 TBS 스코어가 6점이고 세크라는 9점입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3점 정도 차이가 나고 요거 세크라가 댈러스가 정배를 받았어요. 그래갖고 저는 토니볼에서는 요 경기는 세크라 플러스 4.5 이렇게 풀핸승 이렇게 선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경기인 샬럿 대 포틀랜드 경기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보면은 이제 코빙턴 파웰 지금 그 릴라드가 1, 2, 3 옵션 안에 못 들어갑니다. 지금 1옵션이 맥컬럼, 2옵션이 너키치, 아니야 2옵션이 아마 파웰, 3옵션이 너키치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웬만한 선수들은 포틀랜드는 결정자가 없고 그리고 샬럿도 로지어가 GTD긴 한데 이렇게 전체 다 그냥 풀 전력으로 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 경기인 샬럿 대 포틀랜드 경기 데이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경기를 보시면은요. 최근 홈 경기 샬럿은 EFF가 123이고요. 득실 마진은 홈에서 경기가 별로 안 좋았네요. 그리고 포틀랜드는 득실 마진 플러스 3점에 EFF 129고요. 지난 경기부터 릴라드가 조금씩 터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조금 포틀랜드 쪽에는 좀 긍정적인 시그널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두 팀이 좀 성향이 좀 비슷하잖아요. 그런 멤피스, 포틀랜드, 샬럿 그리고 어디죠? 뉴올리언스 이런 팀들, 시카고도 마찬가지고 공격에 거의 특화되어 있는 팀이죠. 수비는 별로 신경 안 쓰고요. 이렇게 생각하니까 워싱턴도 비슷한 팀입니다. 자, 두 팀의 맞대결 살펴보면은요. 맞대결을 펼쳤었을 때 상당히 좀 박빙으로 갔네요. 113 대 110. 포틀랜드가 플러스 3점 정도 마진을 갖고 있고 EFF도 3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근소한 차이로 요거는 포틀랜드 승리 사이드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최근 5경기 정리를 해보면은요. 최근 5경기 샬럿은 마이애미한테 깨졌지만 그래도 브루클린이라든지 네, 이런 강팀을 잡아내면서 최근 5경기 중에 3승 거뒀고, 자, 그리고 최근에 문제가 있었던 거는 오히려 포틀랜드 쪽이었습니다. 포틀랜드는 최근 5경기 그래도 3승 거뒀네요. 음, 의외로 이때 클리퍼스한테 졌던 게 좀 충격이었어요. 116대 86으로 졌는데, 네, 저때 EFF가 77밖에 안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홈과 원정 구분되지 않은 5경기를 쭉 정리를 해보면은요. 득실 마진은 포틀랜드가 좀 더 좋고 EFF라든지 이런 쪽은 샬럿이 좀 더 좋습니다. 그리고 둘 다 충분히 승리할 수 있다. 네, 이렇게 나옵니다. 네, 샬럿 대 포틀랜드 경기를 좀 정리를 해보면은요. 최근 원정 경기력은 네, 포틀랜드가 승리, 맞대결도 포틀랜드 승리인데 네, 최근 경기력은 뭐 두 팀 다 승리 사이드입니다. 그래서 이 경기 TBS 값을 이렇게 오픈을 해보면은요, 격차가 좀 크게 납니다. 네, 크게 나는데 11점 정도 크게 나는데 핸디 조건 샬럿이 플러스 1.5를 받았는데 사실 이게 별 메리트가 없어요. 배경이 배당 자체가 뭐 1.5 정도는 뭐 요 계산대로라면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별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포틀랜드 일반승까지만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둘 다 경기를 치렀고 내일 백투백이라서 부담이 좀 되는 미러키 대 유타 경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히려 유타는 콘리는 좀 돌아올 수 있습니다. 콘리가 돌아오고 미첼 뛰고 하면은 뭐 조던 클락슨이 식스맨으로 잘 메꿔주고, 그리고 이 선수층은 유타가 좀 더 탄탄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미러키는 조지 힐, 알렌, 네, 이 두 선수가 되게 쏠쏠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 라인업을 보고서 이게 맞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저는 쿤보가 센터는 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저기 티그리스가 지금 퍼워드를 보고 야니스가 지금 센터 사이드에 지금 들어와 있는데 로페즈가 확실히 아웃돼서 그런지 로페즈가 아웃은 아니고 GTD네요. 네, 쿤보가 지금 요거는 좀 아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뭐 라인업 상으로는 보니까 유타 쪽이 그래도 조금 더 나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데이터를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홈 경기와 원정 경기 이렇게 나눴었을 때 두 팀 다 충분히 승리할 수 있다라고 나옵니다. 네. 그리고 EFF는 둘이 비슷합니다. 상당히 좀 박빙 터졌었었고 자유투라든지 뭐 3점 뭐 이런 것들은 유타 쪽이 좀 더 좋을 것 같은데 뭐 필드골 페인트 존 이런 쪽은 저는 미러키가 더 뛰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시면은 전반적인 수치가 되게 비슷하네요. 둘 다 상당히 좀 비슷한 좀 컬러를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득실 마진 이런 쪽은 유타 쪽이 확실히 좀 앞섭니다. 근데 오늘 유타 이상하게 정말 안 들어가더라고요. 슛들이. 시카고가 잘하기도 했지만 유타가 좀 뱅글뱅글 돌다가 나오고 뭐 이런 것들도 꽤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자, 이제 맞대결 살펴보면은요. 맞대결은 미러키랑 유타가 맞대결 했을 때는요. 유타 쪽이 승리 사이드가 나옵니다. EFF가 117대 136, 그리고 득실 마진도 한 7점 정도 좀 크게 납니다. 그런데 자유투라든지 뭐 이런 건 좋네요. 근데 3점은 이때 유타가 항상 좀 폭발을 했었던 것 같고요. 자, 최근 5경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러키의 최근 5경기는 별로 안 좋네요. 미네소타라든지 뭐 샌안토니오한테도 잡혔네요. 이게 센터가 좀 빠져서 그런가? 네. 그래도 샌안토니오도 별로 안 좋은데, 뭐 야코포들 뭐 이런 선수들이 좀 잘해주고 있고, 미네소타는 뭐 우리 캣, 카렌서니 타운스 뭐 이렇게 있으니까 잘 하고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최근 5경기 살펴보면은 유타는 네, 오늘 시카고한테만 발리고 나머지는 다 이겼는데 그렇게 막 강팀들을 상대로 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 경기 정리를 좀 해보면은 최근 5경기는 유타만 승리할 수 있다라고 나옵니다. 뭐 이런 차이가 조금 나기는 합니다. 기록지상에서요. 자,
그래서 요 경기 TBS 값을 오픈하고 정리를 해보면은요. 네, 9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유타 쪽으로 좀 쏠려서 나오고요. 뭐 양팀 모두 다 백투백이기 때문에 같은 조건인데 유타는 원정 이동을 하니까 유타가 체력적으로는 조금 더 불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요 토니볼 선별을 빼먹었네요. 자, 토니볼 선별은요. 네, 유타 플러스 1.5. 네,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일반 유타 일반승이나 1점 플러스 1.5나 뭐 배당 차이가 크게 안 납니다. 그래서 배당 차이가 막 2점 몇 이렇게 올라가면은 일반승을 덥석 물겠는데 이 부분은 그냥 유타 플러스 1.5로 안전하게 가도록 하고 자 마지막 경기 다뤄보겠습니다. 브루클린 대 디트로이트. 이거는 저기 그리핀 더비네요. 그리핀 더비. 아마 이제 디트로이트 홈에서 해야지. 디트로이트 홈 팬들이 그리핀한테 엄청나게 멘탈을 쥐고 흔들고 막 이럴 텐데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디트로이트는 백투백입니다. 자, 오늘 커닝햄이 처음 첫 선을 보였어요. 디트로이트는요. 잠시만요. 자, 커닝햄이 네, 첫 선을 보였는데 뭐 아직까지는 네, 그렇게 막 르브론 제임스급이다 뭐 이런 얘기 이번 드래프트 픽들이 거의 뭐 르브론 제임스네 그쪽 픽과 같다 아니면 앤서니 데이비스랑 릴라드 나온 그 픽밭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그 정도 임팩트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커닝햄이 네, 이제 부상에서 이제 복귀를 해서 정상적으로 뛰고 있고요. 예, 우리의 어빙은 네, 계속 실종됐습니다. 그리고 밀셉도 아웃된 게 조금 타격은 있고요. 제임스 하든이 조금씩 0점을 잡아가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듀란트, 그리핀이 스튜어트. 네, 센터 싸움에서는 근데 저는 브루클린은 알드리지가 정말 안정적으로 잘 이끌어주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인디애나 경기에서도 물론 인디애나 플러스 7.5를 맞추긴 했지만 인디애나가 처음에 엄청나게 잘 경기를 풀어갔는데 뒤로 갈수록 물론 인디애나 뒷심 부족인 팀도 있지만 알드리지가 중심을 잘 잡아주면서 정리를 잘 하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요거 요 경기 마지막으로 살펴볼게요. 4경기만 하더라도 앞에 조금 잡담을 해서 그런지 시간이 좀 많이 지났네요. 자, 브루클린 최근 5경기, 홈에서 5경기는요, 득실 마진 플러스 2점입니다. 브루클린답지 않은 그런 좀 저조한 득실 마진이고, 네, 여기 디트로이트는 뭐 차이가 좀 큽니다. 네, 그래서 요 홈과 원정 구분된 경기는요, 뭐, 브루클린이 좀 압도를 하고 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요 최근 맞대결은, 네, 최근 맞대결 EFF 차이라든지 이런 게 크지가 않네요. 네. 음, 네. 브루클린이 이긴다라고는 나오는데, 4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최근 맞대결 보더라도. 129대 124 EFF 요거 브루클린 승이고 그리고 최근 5경기 살펴보면은 브루클린이 못한다 하더라도 최근 5경기에서 3경기를 잡아냈네요. 그래도 그리고 오늘 처음으로 최근 5경기에서 디트로이트가 올랜도를 잡아냈고요. 그래서 최근 5경기 이렇게 살펴보면은 두 팀 다 뭐 승리 사이드는 아닌데 118대 104로 브루클린이 좀 높고 그리고 뭐 득실 마진 뭐 이런 거는 브루클린은 거의 똔똔 수준이고 디트로이트는 뭐 마이너스 12점 이렇게 좀 차이가 납니다. 네, 그래서 이 경기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정리를 좀 할게요. 네, 이게 진짜 애매하게 나왔네요. 근데 이거를 지금 갑자기 생각이 드는데, 잠시 브루클린 이 배당이 얼마죠? 거의 1점 뭐 1 막 이 정도 나온 거 아닌가? 잠시만요. 제가 사실 핸디값은 많이 봐도 배당은 잘 안 보는데, 와, 1.07이네요. 이거는 경기 선별을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1.07 이런 거는 좀 선별하지 않았었어야 되는데, 이게 오랜만에 처음 하다 보니까 경기 선별은 좀 잘못했고 이게 핸디값이 12.5점인데 TBS 값은 11점. 그렇다고 이거를 덥석 디트로이트 풀엔으로 물기에도 조금 좀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브루클린 일반승까지만 바라보는데 1.07이기 때문에 이거는 다음부터는 요런 경기는 선별 안 하는 걸로 이렇게 좀 마음을 먹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랜만에 토니볼 느바 편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가급적이면 매일매일 영상을 좀 만들어 볼 예정이고요. 제가 영상을 못 만드는 날은 따로 이렇게 게시판에다가 공지는 합니다. 네, 오늘은 영상이 없다. 뭐 대시보드만 확인해 주십시오. 네, 이런 식으로 공지를 할 예정이고, 그리고 제가 영상을 만들 수 있다면은 뭐 낮이라든지 저녁 시간에 만들어서 올릴 텐데, 제가 주중에는 그러기가 힘들어요, 요새. 그래서 물부도 대시보드 중심으로만 운영을 했었었는데, 느바는 그래도 좀 영상을 계속 만들어 보고 싶은 그 니즈가 있어 갖고 느바는 대시보드만으로는 좀 운영 안 하려고 합니다. 근데 영상을 평일날 만들게 되면은 평일 10시 이후에 10시 이후에나 만들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시보드 업데이트는 저녁 시간에 되는데 영상은 밤에 되니까 이 앞 경기들이 대부분 앞 경기보다는 좀 뒷 경기 중심으로 할 겁니다. 9시 이후부터 진행되는 경기 중심으로 하고, 그리고 한 1, 2주 뒤에는요. 그 서머 타임 데이라이트 세이빙 타임이 끝나요. 네, 그래 갖고 그때부터는 첫 경기가 9시로 바뀌니까 제가 밤에 경기를 올려도 뭐 이렇게 참고하실 분들은 뭐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때는 뒷경기 중심보다는 뭐 앞경기도 이슈가 되는 경기 있으면은 앞경기도 좀 담아낼 예정입니다. 자, 토니볼 오랜만에 돌아와서 느바편으로 돌아와서 네, 첫 영상 컨텐츠를 만들었고요. 저도 이제 좀 설레이고 좀 약간 좀 어, 두렵기도 합니다. 네, 뭐 이게 잘 맞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우선은 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은 계속 보완해 나갈 예정이니까요. 계속 지켜봐 주시고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토니볼 데이터 분석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